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한국 제품을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뚫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의 휴대폰 역시 일본에서는 삼성이라는 로고를 삭제하고 판매 전략을 세웠지만 이러한 전략도 통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역시 일본에서는 사업을 철수하고 나오는 등 일본 시장은 자국 제품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함께 한국 기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 시장에서 외면받던 한국 게임이 변화된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작들이 일본 인기 게임 및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 기대감을 보입니다. 그간 일본 시장은 게임사들에게 난공불락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이는 주요 게임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장기간 흥행 사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시장 반응에 힘입어 일본 장기 흥행작이 탄생할지 주목되는데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중 최단기간 유니콘 반열에 오른 엠픽셀의 그랑사가가 일본 사전 예약자 2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한국 게임 2위 기록에 해당하죠. 아직 사전 예약 기간 중임을 감안하면 1위 넷마블 7개의 대죄에 330만 명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7개의 대죄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기반한 게임인 만큼 순수 국산 지식재산권 기준으로 보면 그랑사가 사전 흥행은 역대 1위입니다. 100만 명 달성까지 27일이 소요되어 앞서 일본에 진출했던 리니지 M는 35일, 리니지 M의 67일 기록도 넘어섰죠. 그랑사가는 엠픽셀의 첫 타이틀로 3년간 150여 명 개발진이 참여한 게임으로 내달 18일 일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진출했던 게임들도 주요 인기 차트에 진입하며 성과를 보였는데요. 지난 2월 넥슨 자회사 넷게임즈가 일본에 출시한 블루 아카이브는 출시 직후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최고, 매출 순위 4위에 오르며 수입 부문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러스트 창작 커뮤니티 픽시브에서는 약 9개월 만에 2만 개에 육박하는 블루 아카이브 관련 창작물이 탄생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죠. 쿠키 IP로 유명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첫 출시 국가로 일본을 택했는데요. 출시 나흘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오르며 당시 트위터 등 일본 SNS에서는 쿠키의 늪에 빠졌어 쿠키들이 너무 귀엽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이다 등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이러한 일본 현지 인기에 힘입어 일본서 쿠키 IP 기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죠. 많은 관심을 넘어 실제 매출 부문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콩스튜디오의 가디언 테일즈는 일본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일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현지 게임사가 아닌 해외 게임사가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25일 기준 인기 게임 1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일매출 3위, 애플스토어 일매출 10위에 안착하며 순항 중이죠. 앞서 출시된 넷마블 제2의 나라도 장기간 매출 차트에 오르내리며 소리 없이 흥행 중입니다. 레벨5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력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로 재해석해 애초부터 일본 시장을 겨냥했었죠. 초기 상위권에 안착하다 현재 매출 순위 30위권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제2의 나라 전체 매출 비중의 25%가 일본이라고 밝혔죠. 일본 시장은 그간 국내 게임사들에게 난공불락과 같았는데요. 넷마블이 지난 2016년 선보인 세븐나이츠가 앱스토어 매출 3위를 달성한 게 한동안 최고 기록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게임 시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게임 시장인 만큼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 게임 시장 규모는 219억 8,900만 달러로 미국 시장의 375억 2,300만 달러와 중국 시장의 349억 600만 달러에 이은 3위입니다. 사실상 5위 규모인 한국의 116억 1,100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되죠.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본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에서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아쉽다면서 다수 게임의 일본 진출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회복세로 들어서자 한국의 새로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면서 한국 식음료품 수출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일본, 베트남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발표한 우리나라의 식음료 소비재 수출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 70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식음료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53억 2,449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2020년은 홍국 트렌드 영향으로 라면이 29.2%, 소스류는 24.5%로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반면 올해는 음료 품목이 우리나라 식음료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외 활동 축소로 주춤했던 음료 수출이 올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 증가했는데요.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음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무알코올 맥주는 48.9%, 채소 주스가 53.2%를 차지하면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였죠. 우리 기업의 주요 시장으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수출이 빠르게 늘어 2020년과 2021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3.3%, 12.8%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에는 음료가 57.0%, 어류 22.9%로 수출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중산층 소득 상승과 맞물려 한국산 분유류와 유해용 간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류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재 공급망 혼란으로 소비재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소비재인 식음료품의 수출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총 수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제품 현지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과 함께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음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희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드 코로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내년에는 집합금지 완화와 외식 증가 영향으로 올해 나타난 음료 수출 증가세가 주류 품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말했는데요. 그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탄산수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하드셀처와 같은 저칼로리, 저알코올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